잇몸 치료는 안쪽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데 깊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아주 깊이 뿌리 안쪽으로 진행된 염증 같은 경우는 기구가 아무리 해도 접근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복잡하게 생겨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연세안심치과 김영관 원장입니다. 연세안심치과 전윤선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발치를 하기 전에 그 치아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잇몸 수술. 네, 잇몸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잇몸 수술이란 게 어떤 거죠? 잇몸 수술이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치주 판막술 또는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는 이제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술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잇몸병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고, 잇몸을 절개를 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이랑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 덩어리, 치석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잇몸을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수술입니다. 잇몸 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잇몸 치료랑은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거나 하셨을 때 잇몸 치료가 필요하세요 라고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등도 이하의 치주염에서 진행하는 치료이고요. 잇몸 치료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안쪽에 있는 치석이랑 염증들을 마취해서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잇몸 치료는 안쪽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데 깊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등도 이상의 아주 깊이 뿌리 안쪽으로 진행된 염증 같은 경우는 기구가 아무리 해도 접근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복잡하게 생겨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잇몸 수술은 잘 해주는 데가 없어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치료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 수술 자체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서 수가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실 학생 때, 치과대 학생 때는 중점적으로 배우지는 못해요. 상당히 이제 고난도의 술식이기 때문에 치주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서 시술을 해본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처럼 치주과를 전문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잇몸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익숙하지가 않죠. 네. 저의 자부심이라고. 최대한 치아를 살려본다. 사명감을 갖고 하는 진료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쏟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사랑니 발치가 구강외과의 꽃이라고 하면 잇몸 수술은 치주과의 꽃. 어렵지만 좋은 술식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잇몸 수술을 이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뭐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고 싶으시면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이제 검색해 보셔서 근처의 병원에 가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가 많이 흔들리거나 하면 이제 치과에 가서 다른 치과 갔더니 뭐 빼야 된대요. 그런 치아들도 잇몸 수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발치하기 전에 잇몸 수술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발치를 결심하시는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뭐 불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다 보면은 염증 치료 한번 해요. 좀 괜찮아요, 몇 달. 그러다가 또 불편해져요. 그런 게 이제 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에휴,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환자분도. 그렇게 해서 일을 발치를 하시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잇몸 치료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잇몸 치료가 잇몸 수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이거 잇몸 수술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불편하고 아프다 하면은 이제 발치를 하시는 거를 이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임플란트 값도 많이 저렴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도 그렇고 치과에서도 발치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근데 이제 끝까지 그래도 본인 치아를 살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 발치가 필요하다고 들은 이제 모든 치아를 잇몸 수술을 해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시커멓게 염증이 완전히 이제 퍼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뼈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도 플로팅 투스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잇몸 수술하려고 잇몸을 만약에 절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가 빠져요, 그냥. 그렇죠. 잇몸에만 붙어 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걸 여는 순간 그냥 발치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맞아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결국엔 발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잇몸 수술로 살려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에 뿌리에 금이 가서 아니면 이가 부러져서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이 주변을 뭐 염증 치료를 깨끗이 하고 해줘도 깨끗이 하고 한들 똑같이 원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발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잇몸 수술이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 라스트 팡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잇몸 수술을 한다고 이걸 평생 쓸 수 있는지는 이거 수술하고 나서의 치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더 아파지거나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도 이제 발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잇몸 치료 말고 이 잇몸 수술은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져 있는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분학을 했을 때 치아 뭐 3개나 4개 정도를 수술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3에서 4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 수술을 하고 나서 안에를 싹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제 연고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게 저희 병원의 이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연고나 이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재료 비용이 뭐 조금 나오실 수 조금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잇몸 수술에 대해서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아를 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네, 라스트 팡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잇몸 수술을 할 수 있는 치아와 불가능한 치아,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 치아, 아니면 수술은 해보지만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치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처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 가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세안심치과 김양관 원장이었고 전윤선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